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까지 모던 재즈 시대에 가장 세련되고 어떤 이렇게 감각적이고 센스도 아주 좋았던 그 피아니스트인데 소니 클락 한번 했었어요. 몇 개월 전에 했죠. 소니 클락의 가장 대표적인 앨범 쿨 스트러틴 앨범을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여자 이렇게 다리만 네. 딱 찍힌 앨범. 그렇죠. 블루노트에서 나온 아주 상징적인 앨범으로서 그 앨범 한번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소니 클락을 가장 좋아하는 피아니스트로 삼는 저로서 길지 않았던 그 음악 인생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1931년생이신데요. 미국 그 동부의 펜실베이니아 주의 피츠버그 옆 동네 탄광촌에서 태어났대요. 정말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여러 명의 형제 중에 가장 막내로 태어나갔고 10대 이후로는 피츠버그로 옮겨서 자랐고 20살 정도에 서부로 혼자 옮겨가서 거기 뭐 숙모댁에서 살면서 이몽과 숙모댁에서 음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20대 초반부터 프로음악 세계에 뛰어든 것 같아요. 덱스터 고든하고 잼 세션으로 굉장히 유명한 워델 그레이라는 테너 색스포니스트 밴드에서 시작을 했고 버디 디프랑코라고 클라리넷 연주자 밴드에서도 한 앨범을 몇 년 동안 한 서너 장의 앨범을 내고 하워드 럼지라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라이트하우스 그 영화에도 나오는 그 라이트하우스의 라이트하우스 올스타즈라는 밴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있었고 근데 이제 57년이 중요한데 그게 결정적이더라고. 57년. 57년에 다이나 워싱턴의 반주자로서 피아니스트. 다시 동부로 즉 뉴욕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분이 이제 전성기가 펼쳐지는 건데 63년에 1월에 돌아가세요. 전성기라고 따지자면 한 6년 그렇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27살쯤서부터 시작해서 32살까지. 네, 앨범을 녹음하고 한 서부 시절까지 합쳐도 10년이 채 안 되는 그런 음악 인생을 산 분인데 이분의 음악 인생을 이분의 리더작 한 4장하고 가장 초기에 사이드맨으로 참여한 앨범 가장 말기에 죽기 직전에 참가했던 앨범 이렇게 해서 한 총 6장의 앨범에서 6곡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분의 리더작으로서 제일 첫 앨범 Dial S for Sony 1957년 7월에 녹음해서 그해 말에 발매가 된 앨범인데요. 7월 21일에 녹음을 했대요. 근데 이게 이분의 26번째 생일이에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와 이제 뉴욕으로 옮겨오자마자 블루노트랑 계약을 하고 블루노트의 하우스 뮤지션이 되고 대단한 자리죠. 여러 아티스트들이 사이드맨으로 부르고 이제 음악으로 이제 터지기 시작했는데 첫 앨범을 자기 생일날 녹음하게 됐으면 이 26 청년의 느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참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인데요. 26살 정도의 그 정도 성과면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더 빨리 일어나는 사람들도 많지만 20대 초반부터 막 열심히 달려오다 27살에 탁 터지는 느낌 그 느낌을 57년도에 이분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Dial S for Sony라는 앨범은 함께한 뮤지션이 전체적으로 섹스텟 6인조 구성인데 트럼펫의 아트 파머, 트럼본의 커티스 플러, 테너 색스폰의 행크 모블리, 베이스의 윌버 웨어, 드럼의 루이스 헤이즈, 피아노의 소니 클락 이렇게 6명이 함께 내는 앨범인데 베이스 윌버 웨어를 30대였는데 제외하고 나면 모두가 20대예요. 그러니까 26살짜리 청년의 첫 앨범에 다 20대 그러니까 완전 이제 음악 시작해서 얼마 안 되는 사람들끼리 아주 패기 넘치는 그야말로 하드밥이 들끓는 앨범인데 새로운 세대의 등장. 이 앨범에서 제가 선곡한 곡은 It Could Happen to You라고 유명한 스탠다드인데 되게 느린 템포의 발라드인데 이 곡이 시작되고 나면은 이 트럼펫터 아트 페퍼
이분은 이제 쿨 스트러틴 그 대표작에서도 함께 하게 되는데 이 두 분의 궁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발라드답게 트럼펫으로 시작을 하는데 트럼펫이 쭉 가다가 피아노로 싹 연결되고 하는 그런 그 연결 부위들의 어떤 그 절묘함에 제가 되게 이렇게 많이 빠져들었던 것 같은데 그 앞부분만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발라드. 57년도에 첫 앨범을 내는데 다이아 레스포 소니, 이 제목은 54년도 알프레드 히치콕 영화에서 따온 제목이라고. 다이아 M for Murder라는 영화가 있죠. 다이아 램을 돌려라. 우리나라 제목 유명하죠. 유명한 영화인데 그걸 암시하는 그런 이제 센스 있는 제목으로 해서 이분의 이제 첫 앨범이 나왔었고요. 두 번째 소개할 앨범은 소니 클락 트리오라는 앨범이에요. 말 그대로 피아니스트로서 트리오로 피아노 위주의 음악을 한번 이제 또 녹음을 하게 되는 건데 함께한 멤버가 폴 챔버스 베이스, 필리 조 존스 드럼, 당시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의 리듬 섹션이죠. 그러니까 소개할 곡은 I Didn't Know What Time It Was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시작되자마자 셋이 아주 그냥 찰떡궁합으로 달려가는데, 그러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작이 없어. 그냥 팍 치고 나와. 그냥 치고 나가고 전주가 없어. 그냥. 예, 아주 신나는 되게 스윙하는 그런 트리오 앨범. 세 번째로 얘기할 거는 전에 얘기했던 그 쿨 스트러틴이라는 앨범인데요. 정말 명반. 당시에는 별로 반응이 없었다고 하나 재즈 선진국인 일본에서부터 엄청난 인기가 있어서 지금은 뭐 초반은 엄청난 가격을 자랑하는 그런 앨범인데 57년에 아까 첫 리더작을 데뷔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쿨 스트러틴 앨범은 58년 앨범이거든요. 네. 57년에 뉴욕에 도착해서부터 58년 1월까지 한 1년 동안 이분이 리더작만 4장을 녹음해요. 블루노트에서. 그리고 수많은 뮤지션, 블루노트 뮤지션뿐만이 아니라 다른 뮤지션들의 사이드맨으로 해서 엄청난 작업량을 자랑을 하게 되는데 케니 버렐, 폴 챔버, 존 콜트레인, 덱스터 고든, 아트 파머, 예. 그랜트 그린. 그렇죠. 아유 정말 그때 집중이 됐어요. 예. 그래서 함께 들어보고자 하는 곡은 딥 나잇이라는 앨범인데 이 곡은 시작해서 한 2분 동안 피아노가 쭉 달려가요. 그것만으로도 소니 클락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제일 타이틀곡인 쿨 스트러틴 그 유명한 곡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이 듣는 곡이거든요. 네 번째로 들어봤으면 하는 곡은 리핀 앤 로핀이라는 앨범인데요. 61년도 녹음돼서 62년 5월에 발매된 앨범인데 그 중에 멜로디 for C라는 곡인데요. 이 앨범이 마지막 61년에 녹음하고 62년에 나왔고 62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뭐 덱스터 고든하고 그랜트 그린 이런 분들이랑 사이드맨으로만 녹음을 남겼는데 63년 1월에 갑자기 급사를 하게 되는데 61년 이 앨범에서 느껴지는 그냥 하드밥의 정점에 올라 있는 그런 곡들이 쭉 돼 있는데 이 앨범에는 자작곡이 3곡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멜로디 for C라는 곡도 자작곡인데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쉽고 왜 우리 책 읽을 때 술술 읽힌다고 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이 소니 클락의 음악들이 되게 술술 들려요. 되게 세련되고 편안하고 감각 있고 센스 있는 어떤 그런 맛들이 되게 좋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이제 아까 이제 그분이 사이드맨을 블루노트 하우스 뮤지션으로서 이렇게 여러 장을 냈다고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이드맨으로서의 그 앨범들을 몇 개 한번 언급해 보고자 하는데 티나 브룩스의 마이너 무브라는 앨범에서 아주 소니 클락이 아주 맛이 좋고요. 자니 그리핀의 The Congregations라는 앨범도 있고 함께 앨범을 이제 쿨 스트러틴 앨범에서 알토 색소폰을 불렀던 제키 맥린이랑도 여러 장을 남기는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앨범이 A Pickle Sonancera는 앨범이 있고 행크 모블리의 58년작 행크 모블리라는 앨범에도 함께 했고 그리고 전에 소개했었는데 리 모건의 캔디라는 앨범에서도 피아노를 담당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감각으로 57년부터 뭐 50년대 말, 60년대 초까지 엄청나게 달려갔던 분인 것 같아요. 가장 마지막 즈음에 사이드맨을 했던 앨범 중에서 하나를 골랐는데 덱스터 고든의 A Swinging Affair라는 62년 앨범이 있는데 그 중에 You Stepped Out of a Dream이라는 곡이 있는데 62년도 8월에 그러니까 죽기 불과 몇 개월 전이죠. 소니 클락이 덱스터 고든하고 두 장의 앨범을 녹음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덱스터 고든의 리더 앨범이죠. 그 유명한 고라는 타이포가 크게 써져 있는 덱스터 고든의 대표적으로 여겨지는 고라는 앨범하고 이 앨범 A Swinging Affair 이 앨범을 두 장을 녹음을 하게 되는데 덱스터 고든이 유럽으로 이제 떠나기 전에 마지막에 녹음한 앨범 이 두 장인데 Swinging Affair 이 앨범에서 You Step Out of a Dream이라는 곡은 선곡한 이유가 덱스터 고든의 테너 색소폰이 시작하고 계속 달려가는 앞, 중간, 뒤 우리 컴핑이라고 그러죠. 피아니스트들이 솔리스트 관악기가 가고 있는 동안에 코드 위주로 해서 리듬을 잡아주는 이렇게 반주하는 방식을 컴핑이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을 이 소니 클락 음악을 들으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와, 되게 신나게 그 박자의 앞뒤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니까 탁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막 신명을 울려주는 그런 연주가 덱스터 고든과의 이 앨범 그리고 이 곡에서 중간에 솔로도 덱스터 고든의 솔로가 넘어간 다음에 그걸 이어받는 피아노 솔로의 연계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나 좋아서 선곡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한 앨범을 소개한 건 이분이 57년 1월에 동부로 오기 전에 서부에서 20대 초반에 음악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아까 클라리넷 연주자 버디 디프랑코 밴드에서 한 서너 장의 앨범을 함께 했는데 그 중에 55년 버디 디프랑코 퀸텟의 쿠킹 더 블루스라는 앨범이 있어요. 그 중에 How About You라는 곡 전에 우리 How About You 한번 얘기를 했었죠. 내가 최애 곡 중 하나잖아요. 예. 예. 아주 즐겁게 잘 들었어요. 예. 서부에서 22살 청년이 버디 디프랑코라는 대선배 밴드에서 피아노를 담당하게 되고 버디 디프랑코의 클라리넷 위주의 앨범들인데 거기에서 피아노를 담당하게 된다. 그러면서 감각을 익혀나가게 된다. 근데 정작 성공은 동부의 뉴욕에 와서 하게 되는데 그 뉴욕에 와서 하게 되는 하드밥스러운 앨범들 중에 제가 왜 이렇게 소니 클락한테 이렇게 빠져들었나를 생각해 보면 그 묘한 세련됨이 있고 그 여타의 동부의 뮤지션들 다른 하드밥 뮤지션들만큼 뭔가 이렇게 강렬하고 세지 않고 이렇게 부드러움과 어떤 이렇게 신명 같은 게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부에서 시작을 했던 게 그 이유에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서부에서 그 말랑말랑한 쿨이나 웨스트 코스트적인 그런 쪽으로 시작을 했으나 동부에 와서 함께 하는 뮤지션들의 원래 성향하고 이게 섞이니까 그 뭔가 이렇게 좀 세련됨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버디 디프랑코 이 앨범들을 쭉 들으면서 근데 단순한 반주자가 아니라 버디 디프랑코의 그 클라리넷의 어떤 맛을 올려주는 그 반주나 중간중간에 짧게 나오는 솔로들이 아 이게 떡잎이 달랐다 하는 게 느껴지는 이 짧은 한 10년 그 중에 전성기 한 5, 6년 제가 왜 이렇게 안쓰럽게 느껴질 정도로 좋아하게 됐나 이게 63년 1월에 갑자기 급사를 하거든요.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심장마비. 그러니까 주사인이 말씀하신 대로 심장마비라고 하는데 헤로인 과다 그 원인은 복용으로 그렇지. 인한 심정지였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급사하게 되니까 그 당시 셀로니어스 멍크나 이런 재즈 뮤지션들의 후견인을 했던 전에 우리 한번 얘기했었던 피노니카. 파노니카 남자 부인이 장례를 치러주고 시신을
고향인 피츠버그 누나한테로 운구까지 다 해줬다고 하는데 누나가 시신을 봤을 때 이거 내 동생 아닌데 했었대요. 그 당시에 흑인들이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 시신들을 다루는데 오류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어쩌면 시신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피츠버그의 지금 그 묘소에 잠든 거는 소니 클락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이 그 사망한 후에 시신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럼 뉴욕 어딘가에 그냥 묻혀 있거나 어쩌면 요즘식이면 화장해서 없어졌을 수도 있는. 죽음은 상당히 비극적이고 가슴 아프지만 이 앞에 이분이 남겼던 음악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래도 한 가지, 그 하드밥이 가장 큰 주류의 음악으로 있던 시대에 하나의 정점은 하나 탁 터치는 하나 남기고 갔구나. 그래서 모르겠어요. 왜 소니 클락을 다시 하게 됐나를 생각해 보면은 이 음악들을 이렇게 쭉 연결해서 들으면서 이분이 외롭지 않겠다 하는 생각도 감히 하게 되는 게, 소니 클락이 뭐 얼만큼 유명한 뮤지션인지 얼마나 많이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 내가 재즈를 이렇게 좋아하게 되고 계속 듣게 되고 요 시대의 재즈를, 즉 50년대 60년대 초중반까지 재즈를 좋아하게 된 가장 큰 역할이 이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예. 소니 클락 이렇게 자료를 보면, 소니 클락 사진을 보면은요 늘 우수에 차 있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재즈맨들 그 음악 자체가 해서 이렇게 뭐 앨범 자켓 사진 찍고 그러면 이렇게 좀 이렇게 무거워 이렇게 무게를 잡고선 직접 이렇게 좀 점잖게. 근데 그게 아니고 슬퍼. 얼굴이 정말 슬퍼요. 그러니까 늘 이게 뭔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센시티브한 사람이지. 그럼 오늘 소니 클락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